예, 안녕하십니까. 승선이라 송원근 목사입니다. 국민혁명당 이 김경재 후보가 탈퇴하고 하는 이런 그 사태에 있어서 이 문제가 이제 그 정치의 저는 문외한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목사가 나설 일이 아닌 듯 합지만은 이 국민혁명당에 저는 또 이렇게 오랫동안 영상을 올리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여기에는 이상로라고 하는 카메라 출동 기자가 여기에 많이 이제 관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한 10개 가까운 영상이 줄곧 다 이제 살펴보면은 이제 정강훈 목사님 이야기도 나오고 김경재 후보와 전화도 오늘 아침에 이제 오늘 아침인가 어제 밤인가 통화도 이제 하고 뭐 긴밀한 좀 관계를 가지고 또 여기에 관여가 아주 많이 돼 있고 또 첫 영상 올린 것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좀 생각을 살펴보았습니다. 리서치를 해봤는데요. 그 내용 자체 하나가 핵심이 뭐냐 하면은 삼지대 그러니까 제3의 인물 대망론 B플랜이라고 그럴까요? 뭐 C플랜이라고 그럴까요? 제3지대의 윤석열은 안 된다. 진정한 보수가 아니다. 그렇게 해서 제3의 인물 대망론을 이제 말씀하는 거죠. 그것이죠. 그 허구성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한번 드려 봄으로써 이 빨리 이게 좀 일단락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뭐 각자 다 의견이 다를 수가 있고 또 존중합니다. 상당히 그 안에 내용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일리가 정말 그 있고요. 윤석열의 문제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거, 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점에 참 가슴 아픈 일 그런 거 있습니다.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반론을 이상로 그리고 또 우리 김경재 후보님께 좀 반론을 조금 했으면 하는데요. 이렇게 그 좋은 걸 영상 뭐 많이 저도 이렇게 들어가서 배우는 것도 있고요. 좋습니다. 그런데 이 영상 삼지대의 윤석열로 안 된다. 이건 대망론보다도 필패론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 하는 것을 몇 가지로 말씀을 드려보려고자 합니다. 이상로 기자 카메라 출동에 오늘도 뭐 계속 이제 그거를 위주로 많이 이제 주장하시고 또 일관성 있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. 김경재 후보도 그 개를 같이 하고 있음이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. 자, 그것이 왜 그 필패로 갈 가능성이 많으냐? 첫째로요. 두 번의 경험에서 충분히 이 제3지대 인물이라고 하는 후보를 내어가지고 역대의 모든 선거에 이것이 필패되었다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되었습니다. 그것이 뭐 딱 두 번이 있었습니다. 제3지대에 나와가지고 결국은 보수가 당선돼야 될 것이 이제 그 다른 후보 좌파 쪽으로 이제 보수 우파가 참패를 당해버린 이런 경우가 두 번이 딱 있었습니다. 두 번이 있었는데요. 그 외 이 중도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면 모든 그 연구가들이 말을 한 거 아시겠는데요. 당연히 중간에 어떤 사람이 안 나오면 당연히 이기게끔 되어 있습니다. 이기게끔 되어 있는데요. 그래서 자 한번 그거에 대해서 통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통계를 보면은 자 이렇습니다. 최근에 그러니까 87년부터 시작해서 2017년까지 7번의 이 것을 보면은요. 자 여기에 이인재 그러니까 97년도 거를 한번 봅시다. 97년도 여기에 세 번째 97년도에 이제 끼어들어서 들어간 사람이 이인재입니다. 이인재. 여기가 김대중, 기해창, 이인재가 나왔을 때에 이인재 씨가 안 되는 줄 알면서 19% 얻었잖아요. 19% 이분이 나오지 말았어야 된다고 그때 아우성이었습니다. 기어이 나오는 바람에 이해창 씨가 여기 거의 2%도 채 안대가 떨어졌는데 이인재만 나왔으면 당연히 당선이 됐죠. 그래서 이해창 씨가 3번인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또 다음에
노무현, 이해창 이거는 다음에 내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당선이 됐습니다. 노무현이가 당선이 됐어요. 어째도. 자, 앞전에 또 김대중이가 되어버렸고요. 자, 이게 왜 그렇습니까? 이인재가 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? 이인재가 끼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이 사퇴를 해야죠. 끝까지 가버렸단 말이죠. 이런 위험을 갖고 있습니다. 또 하나는 2017년도 보십시오. 2017년도 최근 문재인, 홍준표, 안철수 여기에 보면은요. 자, 문재인이가 당선되지 않았습니까? 문재인과 홍준표, 안철수. 이 안철수는 중간지대, 중도 지역을 표방하고 우리나라에 한번 처음으로 이 중도가 당선이 될 가능성이 있겠느냐 했지만은 그때도 위태했는데 문재인, 홍준표 물론 이제 그때는 탄핵 사건 이후기 때문에 홍준표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은 안철수가 나옴으로 해서 두 사람이 갈라먹기로 함으로 해서 문재인이가 겨우 당선이 된 겁니다. 겨우. 이 24% 다 합쳐진다고 안 할지라도 보세요. 24%와 21%를 21.4%를 얻었잖아요. 합치면은 44%가 나옵니다. 예? 이게 완전히 합의만 되고 다 다른 사람들이 합쳐지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런 일이 없으면 좌파가 당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하는 것이 모든 연구가들의 결론입니다. 그러니까 이런 안철수가 끼어들고 또 앞전에 여기에 이인재가 끼어드는 바람에 두 번을 놓친 겁니다. 이게 이제 통계적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. 뭐 여기 문제는 여기는 약간의 좀 탄핵 정국이기 때문에 이것도 참 탄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그 부작용 또 허구가 있는지 뭐 이런 것에서 좀 그런 게 있습니다. 그러나 이렇게 되어졌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되고요. 자, 그다음에는 다음에 이제 제가 이번 경우에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지금 선거의 이 상황이 과거의 어떠한 그 역대 선거보다도 가능성이 세 번째 나오는 삼지대 사람이 나오면 필패할 가능성이 많다. 그걸 제가 6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. 첫째는 중도의 힘이 지금은 중도라고 하는 안철수 같은 그런 그 중도 지대를 환호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. 왜냐? 이 국민의 힘당에서 많이 중도로 돌아서 버렸기 때문에 흡수를 해버렸습니다. 중도가 있을 자리가 없는 거죠. 안철수 지금 아무리 몸부림친다고 될 것 같습니까? 누가 중도에 15% 받을 사람이 있습니까? 5%도 안 됩니다. 그렇지 않습니까? 지금 현재가 그렇잖아요. 3개월 앞두고. 자, 그러니까 삼지대로 지금 나올 사람 현재는 없고요. 그럼 이제 윤석열 안 된다고 하는 점에서 나와야 될 합치면 된다. 이제 이런 뜻 아닙니까? 그러면은 두 번째로 지역 나누 먹기 식으로 해가지고 옛날에는 이게 경상도, 전라도, 충청도 해가지고 JP 그 김종필 씨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한번 될 수 있지 않았느냐. 이제 이런 것이 늘 있어 왔는데 이번에는 이제 충청도 출신의 윤석열 씨가 이제 나온 게 된 거죠. 그러니까 경상도에서도 전라도에서도 경상도는 더욱이 이제 뭐 특수한 지역주의가 많이 노무현으로 해가지고 많이 퇴색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나눠 먹기식도 힘듭니다. 힘들고요. 그 다음에 박근혜의 힘을 빌려서 하면은 되지 않겠느냐. 이것은 참 이게 가장 아쉬운 점인데 그렇게만 되면은 좋지요. 그런데 앞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옥중에 있으면서 편을 들었는데도 그것도 패했습니다. 그만큼 지금 이것이 여론이 아직도 성숙이 되지 않았다 하는 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이죠. 박 전 대통령이 도우면은 확 불이 붙을까? 그럴까요? 이게 안 된다는 게 증명이 됐지 않습니까? 그만큼 이게 아직까지는 정권이 바뀌지 않고서는 이런 여론이 바꾸진다는 게 힘든다. 그 다음에 이 도덕성, 법적인 문제가 불안하다. 이제 윤 후보나 또 이재명 후보가 도덕성과 법적 많은 문제가 있다. 이렇게 삼지만은 이게 정말 그 두 사람 다 그렇게 내려앉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을까요? 정말 이 대선 앞에서는 대통령이 되고 나면 이 모든 것들이 유야유야 묻히는 경우가 너무도 많았습니다.
계란이 바위치기로 돼 있지 않았습니까? 그 다음에 세 사람, 말하자면 이제 삼지대에 연합을 하고자 하는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이제 조원진, 김경재, 허경영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. 그 외에 이제 좀 좌편에 있는 사람은 심상정, 이제 안철수 뭐 이런 분들이 5%가 돼야 이제 그 토론에 나올 수가 있는데 뭐 지금 3%, 4%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. 자, 되어 있으면 그분들이 나온다고 합시다. 그렇게 해서 합친다고 할 때 이 합칠 수 있는 사람은 심상정은 빼야 되겠고요. 조원진, 김경재, 허경영이 합치는데 허경영이 합칠까요? 허경영이 합칠까요? 글쎄 세 분 다 합치면 5% 나오겠지요. 5% 나와가지고 싸우면은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? 자, 5%가 나와야 이제 그 메이저 토론에 나올까 싸울 수 있는데 그리고 또 3억 원을 내야 됩니다. 3억 원을. 과연 3억 원을 내고 5%도 안 되는데 돈도 회수하지도 못하고 뭐 그거는 3억 원 낼 수가 있겠죠. 예, 출연금, 공치금 이런 것을. 그런데 합쳐질 가능성이 상당히 없다는 것입니다. 그분들이 우리 이상로 기자님의 말대로 합치면 가능성이 많이 있다. 그 두 후보를 따라잡을 수 있다.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은 그게 보세요. 그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. 이론은 맞죠. 이론은 맞는데 조원진, 김경재, 허경영 합쳐질까요? 합쳐지겠습니까? 앞전에 김문수하고 조원진하고 그것도 합쳐지를 못해갖고 난리 났었잖아요. 예, 국민혁명당 전신 그 자유 우리 그 기독당하고 합쳐지지는 못했잖아요. 이런 것들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. 이론하고는 어렵다는 것입니다. 자,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 또 통계를 말씀을 드리면은 자, 통계적으로 볼 때요. 이것을 한번 보십시오. 통계적 확률로 D 이제 100일, D 100일이 이제 조금 지났는데요. 그때 7번 중에서 6번이 100일 투표일 100일 전에 앞선 자가 청와대 행을 다 갔다. 당선이 다 됐다 이 말입니다. 자, 지금 그러니까 7번 선거 중에서 6번이 다 100일 전에 앞선 자가 7명 중에 6사람이 청와대 행을 갔다. 당선이 되었다는 것인데 여기에 예외 한 사람이 딱 있습니다. 그 예외가 누구냐면은 자, 16대를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이것은 여러분 이제 우리가 방송에도 나왔는데 이거를 김경재 그리고 이상로 기자가 16대 대선 요 한 번이 그렇게 해서 예외로 당선이 못 됐는데 왜 그렇게 당선이 못 됐느냐 이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. 그때 자, 노무현과 이해창이 붙어가지고 노무현이가 당선됐지 않습니까? 왜 그러면 당선 못 됐습니까? 이때 정몽준이가 노무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합당을 해버렸습니다. 문 앞에 가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? 노무현이가 노심초사 대문 앞에 찾아가가지고 어쩌고 해가지고 정몽준이가 자 27%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. 여기 보십시오. 대단한 정몽준이가 인기가 좋았는데 그러나 될 수는 곤란하다. 이게 안철수 격이나 비슷하지요. 예, 그때 안철수가 26%를 받았으니까. 자, 그러면 27%의 인기가 있었던 정몽준이가 노무현을 제일 꼴찌인 노무현을 들어줌으로 해서 이해창이가 보수당이 져버리고 말았습니다. 몇 프로로? 2%, 2.3%로 지어버렸단 말이에요. 전부 여기 2%, 3%, 2%, 1% 됩니다. 다 지는 것이. 자, 이 정몽준이가 그렇게 함으로 해서 노무현이가 당선된 거 아닙니까? 좌파가 좌익 정권이 당선이 됐다 이 말입니다. 자, 그러면은 정몽준이처럼 이번에 그러면은 자, 우리가 정몽준 같은 인물이 현재 있습니까? 27%를 받을 만한 인물이 있느냐고요. 어디 김경재 씨가 지금 5% 이상 될까요? 또 뭐 조원진이가 될까요? 뭐 한교안이 나오면 될까요? 또 누가 나오면 되겠습니까? 뭐 그 위에 심상정이가 되겠습니까? 심상정은 빼야 되겠죠. 합쳐질 사람이 아니니까.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이게? 안 될 거를 너무도 자명하지 않습니까? 정몽준이만큼의 인기 있는 사람이 없다고요.
그래서 27%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 15% 정도만 돼도 그런 말이 정말 희망이 우리가 가져보겠는데, 안 되는 것은 울며 겨자 먹기로 뭐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선택해서 정권을 바꿔야 된다. 여기에 정강훈 목사님의 이론이 있는 것입니다. 여기에 대의가 있다 이 말입니다. 그러고 나서 그러고 나서 다음에 싸우든지 말든지 하자 이것인데, 이제 결론적으로 더 이상 이 이제 더 이상 이 적극 부추기는 이런 일이 없도록, 강한 주장은 할 수 있지만은 강한 주장은 혼란을 일으킵니다. 이게 잘못된 주장이. 그리고 김경재님의 그 탈퇴로 말미암아 엄청난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지금 뭐 정말 상처를 받고, 국민혁명당 같은 경우는 엄청난 상처를 받았습니다. 이상로 이런 분들과 또 뭐 뒤에서 어떤 분이 부추긴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쪽에 남아 있는 분들이 좀 있겠지요. 그렇다고 해서 김경재 후보님이 이게 너무 욕심이 과해졌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. 이러므로 해서 상처를 많이 지금 받았습니다. 제일 많이 상처를 받은 곳이 어디입니까? 국민혁명당이지요. 예? 이상로 기자가 계속적으로 뭐 이렇게 주장을 오늘 아침까지 계속 하고 계시는데, 이게 얼마나 허구가 있다는 것을 제가 증명해 드렸습니다. 더 이상 이제 부추기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. 큰 길에서 다시 만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, 또 어떤 그 뭐 분노와 또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또 김경재 후보가 또 할지 참으로 조심스럽고 좀 정말 염려가 됩니다. 더 이상 좀 부추기지 마시고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연구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. 이까지 정치 감사합니다.